김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김진향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너무 바쁘셨죠? 바쁘고 계시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예. 네. 그 말씀이 먼저겠군요. 저희가 한번 예전에 인터뷰 섭외를 했다가 다른 쪽에 정치 관련 급한 뉴스가 있어서 좀 미루었는데 그때는 네. 송구하고 오늘 촉박한 제안이지만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김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테니까 네. 참여정부에서 대북 통일 관련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네. 개성공단에서 4년간 머무르시면서 일을 해오셨다 그러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쭙는 걸로 김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대신고자 합니다. 네, 참여정부에서 5년간 청와대에서 대북정책 담당관, 한반도 평화시 담당관, 대북정책 국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 5년 생활 마치고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업 관련 협상들을 맡았습니다. 기업 창설 등록, 임금, 노동보호물자 등 대체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협상들을 담당했었다고 협상을 그러면 기업들을 대신해서 우리 기업들을 대신해서 북한 측하고 협상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기업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개성공단에는 남측 통일부의 지휘를 받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남측의 기구죠. 네.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의 타이틀을 달고 실질적인 대부분의 북한 관련 그러면 공간 관련 공무원 신분이셨습니까?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걸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김 교수님이 어떤 일을 쭉 해오셨는지를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먼저 팩트,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통계나 이런 걸 잘 일반인들은 접근 자체가 힘드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측 노동자들 약 5만 4천 명쯤이라고 되는 축에 짓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임금이 연간 한 1억 달러 선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이었죠.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4천 명 전체에 대한 1년 임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내는 세금 다 합쳐서 토지 사용료니 뭐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900억 원. 900억 원. 900억 원이요? 900억 원. 1억 달러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어제 우리 정부 발표는 1억 달러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1억 달러 내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1억 불이, 그러니까 노임, 토지 사용 등등등 해서, 1억 불이라고 치고, 통일부 말대로, 1억 불이라고 치고, 이게 북한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마치 이거 안 가면 마치 북한은 핵 개발 못할 것처럼들 얘기하던데, 그렇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전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을 너무 모르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곡과 오도죠. 거짓말이죠. 이건 북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것이 달러 박스가 되고 돈줄이 되어가지고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거기 갖다 붙이고 싶은 거겠죠. 그럼 팩트를 왜곡했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1억 달러면 그래도 큰 돈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만 4천 명 전체 1년간 임금, 세금 다 해가지고 1억 달러는데 다 치우고 딱 한마디에만 예를 들어볼게요. 북측 근로자가 한 달에 우리 남측 기업에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합니다. 한 달에 일요일, 4일을 다 특근하고 연장, 야간 다 해가지고 한 달에 임금 받는 게 총액 15만 원 내외입니다. 15만 원. 우리 돈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연장, 야간, 특근 다 해서 말입니다. 15만 원 중에서 30%를 소위 말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제외금 국가가 공제해줘 30%를. 그러면 평균 10만 원 정도 남죠. 10만 원 가지고 북측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4인 가족이 10만 원 가지고 아무리 환율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만 원을 4인 가족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돈들 다 뺏어가지고 대량 살상무기 만들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1억 달러라고 하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야. 근데 5만 4천 명 곱하기 4인 가지고 20만 명이 1년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 다 굶겨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나름대로 다 살아간단 말입니다. 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 한단 말입니다. 1인당 10만 원이 4인 가족이 한 달 산다. 이건 계산 단순하면 그 정도 받아가지고 한 달 사는구나. 거기에서 무슨 돈이 남아가지고 대행사상목이 만든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건 개성공단을 제재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은 북측에 제재가 되고 압박이 된다라는 판단 자체가 너무 아니하고 제가 보기엔 왜 완벽하게 개성공단을 모르는 거예요. 북측에게 개성공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그것이 돈줄인지 달러버스인지 정말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공단에 4년간 계셨으니까 북한 노동자들의 뭐 형편들 씀씀이 그다음에 뭐 임금 지급받으면 네. 그런 거 많이 아시죠? 너무 완벽하게 알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다 단문 비슷하게. 진짜로 일단은 뭐 개개인에게 우리 기업 일테면 신원이나 뭐 리빙아트 이런 데서 우리 월급 주듯이 이렇게 뭐 봉투에 넣거나 계좌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관리위원회인가 거기다 통장으로 주면 거기서 이렇게 분배한다면서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쯤이나 뛰어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총국이 예. 개성공단에 있는 북측의 관리기관입니다. 총국이 30%를 국가가 공제해요. 공제. 네. 사회문화시책기금이랍니다. 사회문화시책기금. 예. 사회문화시책기금은 국가가 정부가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국가적 시책을 하죠. 예. 거기 비용으로 30%를 공제하고 70%를 전에 북측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70%를? 네. 네. 그러면 사실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세금을 30% 떼간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 임금이 전부 다 장거리 로켓 개발 비용이나 핵 기술 발전시키는 데 쓰여졌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곡입니다. 설령 왜곡입니다. 30% 뛰어간 돈으로 해도 그 큰 돈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가 지급한 임금이 한 6,600억가량 된다던데. 네. 그거에 30% 해봐야 1,800억 정도네요. 예, 그렇게 우익 단위로 해도 예.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데올로기고 공세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 폐쇄의 수순으로 가기 위한 12년간 6,600억 들었다. 5만 4천 명. 예. 참, 15만 원.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 이때만 하더라도 북측 근로자들 한 달 평균 임금이 7만 원, 8만 원 했습니다. 네. 4인 가족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예. 참 그런 걸 뺏어가지고 대량살상무기 만들었다면 물론 대량살상무기 있겠죠. 다른 데서 만들었겠죠. 최소한 개성공단 돈은 아니다는 이야기는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인터뷰 내내 한 8분쯤 되어가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한숨을 3번을 쉬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심하고 화가 나면 생방송 인터뷰인 줄 아시면서도 한숨을 쉬실까 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진실된 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그 돈으로 미사일 개발하고 요런 것은 개연성이 거의 없다 또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씀이시죠?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우리 정부가 핵실험 이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고는 국제 공조가 잘 안 돼가지고 몇 주일째 꼼꼼 하다가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NSC에서 딱 첫 발표가 요건데 이게 혹독한 대가의 신호탄 누가 더 혹독하게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사회자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미 답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은 저는 양측이 받을 것을 수치화시켜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좀 가르침 받고 싶어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측 경제나 북한에게 제재와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완벽하게 우리식 기준과 관점입니다. 즉 개성공단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예. 개성공단이 북측 경제의 어떤 돌파구가 된다 내지는 대량살상무기 퍼주기의 전형처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실제로 개성공단은 북측 경제 전체에 아주 미미하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해행위. 자해. 경제적 자해행위입니다. 군사적도 안보적으로도 평화적으로도 정말 자해행위예요. 우리 기업들을 제재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124개 기업
그 남측의 연관기업 협력업체가 3,000개입니다. 예. 그 남측 연관기업 협력업체들 5만 10만 명이 고용돼 있을 거예요. 이들 전체에 대한 북측 근로자들 15만 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고 말입니다. 예.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초에 이것이 정말 북측에게 돈줄임이 말입니다. 예. 개성공단 북측이 먼저 닫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개성공단 남측, 우리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실질 임금이 연장자한 달 15만 원을 그랬죠. 예.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중국 측에는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북한 근로자들 예. 전용 공간이 중국에 많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중국의 국경지대, 즉 예. 압록강 주변 쪽에 예. 단동이라든가 혼춘이라든가 쫙 그쪽에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도 내내야 개성공단 비슷한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중국의 기업의 북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예. 노동력을 북한에서 제공하고. 네. 인력 송출이죠. 아하. 단종만 하더라도 네. 신해주 적경에 단종만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가 2, 3만 명이 우리가 파악한 것만 그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단종에 중국 기업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 한 달 평균 임금이 개성공단의 4배입니다. 4배나 많이 받아요. 지금 북측은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에 엄청나게 우리가 80년 중동 특수했던 것처럼 똑같이 북측의 근로자들이 중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축구 경기하면 북측 응원인단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 사람들 한 달에 1,000불 받습니다. 1,000불? 네. 개성공단이 몇 배죠? 지금 러시아에 나가 있는 인력 송출한 사람들 하루에 40불, 50불씩 받아요. 정말 북측이 달러 박스 대량살 상무기 돈이 필요하면은 개성공단 빨리 문 닫았고 54,000명. 딴 데 가서 일하게 하면 훨씬 많이 벌다. 그러면은 1년만 해도 개성공단 10년간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 겁니다. 이런 계산을 안 해요. 두 번째, 정말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에 개성공단 최초로 남과 북이 만들 때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협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동남아라든가 중국 다 나가가지고 북측 근로자들 초임 임금을, 기본 임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200불이면은 합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분의 1인 50달러로 하자고 했던 것은 북측입니다. 정말 돈이 그들한테 중요한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NSC 긴급 소집해서 오후에 내놓은 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고 오늘 오후 북한은 전면 폐쇄 및 군사구역 선포로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북한 권부에 흘러들어가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실은 통일부 고위 당국자나 청와대 NSC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훈춘이나 두만 압록강 이런 데서 얼마 받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1억 달러 그게 별 타격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단을 폐쇄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불안합니다. 전 그것이. 군사적 신냉전체제 수립으로 달려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전 개인적으로 평화의 제도적 안전장치, 안전핀이었어요. 양측 간의 안전판. 군사 안보적으로도 제도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개성공단 그 자리에는, 그 부지에는 북측의 1개 기갑사단, 1개 보병사단, 1개 포병연대가 진주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부대를 없애고 공단으로 만든 거죠. 그 부대들을 송월산 북측으로 5km, 10km, 15km를 빼고 개성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그 부대들이 진주한다 칩시다. 이게 군사 안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친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은, 안전핀이 사라지면은, 언제든지 토닥토닥 하면은, 북지전, 전면전, 이런 엄청난 재앙적 결과들을 정말 원하는 걸까요? 그거를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도 했으면은, 전 이게 재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개성공단에 돌아가면은 전하남이 터져도 염생도 터져도 어떻게든 물리적 안전장치로서 완충작용을 했죠. 서로 부모비 막 심해지게 막 적대적 긴장이 점령되는 것을 안전장치로서 개성공단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냥 조그마한 사안도 빠바방이면 끝이죠. 정말 북측이 수폭을 실험했습니다. 저게 장사정포나 다연장포 이것만 해도 이미 남측은 다
사정권 아닙니까? 예. 우리 남측에 24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예. 그거 하나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저 핵이 무슨 핵인지 북핵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말 알까요? 김 교수님, 우리가 6시 10분에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이강윤의 오늘이 6시 25분에 마칩니다. 예. 시간이 왼수네요. 예. 많이 바쁘시지만 압축적으로 전해주신 걸로 듣고요. 최근 며칠 이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넉넉하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움이 많은 인터뷰였죠. 조만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